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문화축제에서 시작됩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은 모두 자국어 곡을 준비했지만 단 한 명, 한국의 소년 가수 정동원에게만은 전혀 다른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리허설 자리에서 주최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불어 노래로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없었던 예외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시험하고 당황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현장은 순간 긴장으로 얼어붙었고 일부 관계자들은 속삭였습니다. 만약 실수라도 하면 큰 망신이 될 거라고 말이죠. 18살의 소녀는 그 무거운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이 불공정한 요구는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리허설이 끝나자 공연장 안은 묘한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주최 측이 한국의 소년 가수 정동원에게만 불어 곡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곧장 현장에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은 자국어 노래를 그대로 부르는데 왜 유독 한 명에게만 새로운 언어를 요구했을까? 의문과 불만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속삭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도된 것 같다. 만약 무대에서 틀리면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점점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여러 스태프들의 눈빛은 불안과 호기심으로 뒤섞였습니다.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한국 소년의 한계를 드러내려는 술수가 아닐까? 긴장된 침묵 속에서 정동원은 무대 한쪽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그 시선의 무게를 누구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실수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자리였기에 모든 책임은 곧 한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언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한 압박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여유롭게 리허설을 마쳤지만 정동원에게 주어진 과제는 너무도 낯설고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연장 주변에서는 작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나라 대표단의 스태프는 말했다고 합니다. 저 친구는 아마 실패할 거야.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객석은 웃음바다가 될지도 모른다.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이틀 만에 불어 노래를 소화하겠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정동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불어 노래의 음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다잡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두렵지만 피하지 않겠다. 리허설장에서의 짧은 시도는 누구도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몇 마디 불어 가사를 따라 불렀지만 아직 어색했고 발음은 서툴렀습니다. 객석은 숨죽인 채 지켜보다가 끝내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한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실패를 예견하는 무언의 답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정동원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자리라면 그 누구도 예상 못한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 결심은 그의 눈빛에 드러났습니다. 곧장 무대 아래로 내려온 그는 조용히 자리로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던 동료들은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 펼쳐질 본 공연은 이미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자리였고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동원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고 반대로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요구는 분명 그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교차하는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과연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리허설 이후 숙소로 돌아온 정동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지만 머릿속은 소용돌이처럼 복잡했습니다. 불어 가사를 외워야 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반복해서 음원을 틀었습니다. 낯선 발음을 따라 부르다가 틀리면 다시 되돌려 듣고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작은 노트에는 한 줄씩 불어 가사가 빼곡히 적혀 내려갔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말 뜻이 적혀 있었고 그는 단어의 뉘앙스를 음미하며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스태프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틀 만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오갔지만 모두가 불안하다는 사실은 같았습니다. 정동원은 밤늦도록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리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방 안에는 오직 음악과 반복되는 발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끔은 발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고개를 떨구기도 했지만 곧 다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는 점점 번져갔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다시 열린 리허설에서 그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관계자 수십 명이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메모를 하거나 팔짱을 낀 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고 첫 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긴 의미를 곱씹으며 소리 냈습니다. 객석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는 조용히 표정을 굳혔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성공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가능성의 불씨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뒤 주최 측 관계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위험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래도 예상보다 잘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 공연에서의 실패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 대화는 정동원의 귀에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돌아와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 새벽의 공기가 스며들 무렵 그는 마지막 구절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낮고 단단한 울림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발음이나 억양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을 담으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니? 정동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섭지만 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짧은 대답은 오히려 단호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이틀 동안의 연습은 소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불안에 떨던 눈빛이 이제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최 측이 의도한 대로 망신을 당할지 아니면 반대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 공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파리의 대형 공연장은 수천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찼고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가 일제히 무대를 향했습니다. 한국의 소년 가수가 무대 위에 오르는 순간 모두의 시선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본 공연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파리의 대형 공연장은 이미 수천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무대가 차례대로 이어지며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대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지는 순간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무대는 대한민국 대표 정동원입니다. 소년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순간 장내는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로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객석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과연 불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곧 음악이 시작됐고 그는 첫 구절을 내뱉었습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떨림 없는 목소리에는 단단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무대에서는 금세 박수와 환호가 터졌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몰입이었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곡의 슬픔과 그리움을 온전히 실어냈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노래가 중반을 넘어가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몇 관객은 통역기를 귀에서 떼어냈습니다. 자막 없이도 충분히 감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내려놓고 무대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조용히 마친 순간 무대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단 5초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마주쳤습니다. 이어서 다른 이들도 차례로 일어나 전 객석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박수는 무려 2분 이상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하던 얼굴들이 놀람과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공정한 요구로 시작된 무대는 오히려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곧장 영상으로 퍼져나갔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언론은 다음 날 주요 기사로 이 무대를 다뤘습니다. 유럽 현지 매체 역시 한국의 소년 가수가 파리를 울렸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객 개개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언어를 몰라도 가슴으로 전해졌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동원은 무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뒤따랐지만 그는 들뜬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담하게 무대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온 그는 연습 노트에 조용히 글을 남겼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따라온다. 그날의 무대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요구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한 소년이 전 세계 앞에서 진심을 보여주는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어도 국경도 뛰어넘어 모두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불공정한 요구에서 시작된 시련은 한 소년이 세상을 울린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선 노래는 모든 이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국경도 사라진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정동원은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언론이 그의 이름을 앞다투어 기사에 올렸지만 그는 담담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조명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왜 노래를 했는가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는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진심을 다한 목소리는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불공정한 요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압박이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악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언어보다 강하다고 믿으십니까? 이 영상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